9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대국민 담화문 내용과 의미,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원 행정, 사무, 인사, 예산 권한을 틀어쥐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꼽혀온 법원 행정처 폐지입니다. 각급 법원과 법관위에 군림해온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오로지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 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신설되는 법원 사무처엔 단 한 명의 상급 판사도 두지 않는 비법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는 법원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모든 법관이 동일 직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법관 인사 이원화를 통해 고법과 지법을 서열이나 승진 개념이 아닌 업무와 기능 분담 구조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2019년 정기 인사부터 각급 법원 법원장 임명 시 소속 법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임기 내에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 전보 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임의어 검색을 통한 법원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 시스템 도입 등 폐쇄적인 법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아울러 발표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늘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법조직의 어떤 관료와 여러 가지 남용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도 원론적인 방향은 맞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폐지하더라도 어차피 사법행정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구를 폐지하느냐 그 부담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걸음이 실제 성과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전현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영장 심사 날임에도 엷은 미소까지 띠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짙은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표정은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간간히 엷은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그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캠코 사이 72억 원 반환금 청구 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에 승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의 혐의에 대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대법원 기밀자료 수만 건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상 기각했고 그 사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 발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어 보여요. 법리적인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1년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1년의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법원 영장심사 전담 판사에 대한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영장 전담 판사처럼 영장 전담 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청이 있어 그 성공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영장 전담 검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장 전담 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은 부산지검입니다. 지난 7월 김기동 검사장이 부산지검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영장 전담 검사제를 시행해 지금 3개월째 영장 전담 검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검사 도입과 시행 취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청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입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남겨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 판단과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게 부산지검의 기대입니다. 영장검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부산지검은 인권감독관이 포함된 영장업무 개선위원회도 신설해 영장 청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돈을 못 갚는 사채 채무자들에 대한 기계적인 영장 청구가 사채업자의 입속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부산지검은 무혐의 처리 등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검찰 소명을 다하겠다는 것이 김기동 부산지검장의 말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31회에 합격한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특수 3부장, 대검 연구관, 검찰기획단장,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검찰 내에서 잘 나가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입니다. 전국검찰청 최초 영장전담검사제도 시행, 개인적으론 차기나 차차기 검찰총장을 도모해보려는 야심도 있을 것이고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지금은 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폐지 문제를 염두에 둔 제도 시행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봤듯이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수사가 아닌 형사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 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치안 판사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의 검찰 초유의 영장 전담 검사 제도 실행 실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권 친화적 검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법원개혁 대국민 담화문과 사법행정재판거래 연루 전현 판사들에 대한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그리고 오늘 사법농단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낱마처럼 얽혀있는 법원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개혁 구상과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십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언뜻 어지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수많은 책 속에 파묻혀 취재진을 맡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푸근한 인상과 달리 말은 날카로웠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교수는 먼저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 권위적 군사정권 시절 정치 권력에 대한 수동적인 복종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해줬고, 그리고 사법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재판의 여건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그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법과 정의의 원칙을 법관 스스로가 저버린. 그러면서 한상희 교수는 그럼에도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영장 기각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성명이라든지 여기서 국민들이 알 수 있듯이 아직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그 각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얘기는 자연스레 사법농단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자가 규명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자. 그렇게 요구. 법원 개혁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관 주도의 현 사법발전위원회는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된 주객전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한상희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러한 그 반성과 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법관들만 하겠다. 또는 국민들과 유리된 채, 격리된 채 그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실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다시 한번 그 존재 자체부터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 교수는 현 사법발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미완의 사법개혁으로 끝나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구조가 뭐 참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의 대표라든지 또는 다른 법조 영역의 대표라든지 또는 정부나 국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전 사회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한 교수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판제도 자체의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사법 권력을 국민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법의 민주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법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이라든지 참심 재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한 교수가 최우선으로 꼽은 건 판결문 전면 공개입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 같은 것들은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어서 국민들이 왜 법관이 저런 판결을 하게 되었을까?
또는 왜 이 사건은 저렇게 처리돼야만 했는가를 낱낱이 판결문을 통해서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법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인터뷰 내내 사법부 개혁을 관통하는 한상희 교수의 키워드는 국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고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법.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사법개혁의 과제이자 화두라는 게 한상희 교수의 말입니다. 화두와 과제가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해 판정 기구와 판정 절차의 공정성, 복무 내용과 기간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체 복무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간부회의에서 작년 9월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각 부서에서는 그간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취지를 잘 새기고 이행 방안 수립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이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37개 기관에서 수용자 1,444명과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족 대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9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